대부분의 이 선진국들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일정 시점이 되면 줄어요. 단독 고급 주택지나 타운하우스 같은 게 일정 소득 이상 되면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비버리힐스나 고급 주택가가 맨하탄 일부를 제외하면 이 단독 주택가가 고급 주택가거든요. 그건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이제 어느 정도 그쪽으로 수요가 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타운하우스도 만들고 택지 개발할 때 단독 주택지도 일정 부분 해서 필지 신청 받고 분양해줬거든요. 일산에 있는 단독 주택 단지들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건데, 그런데 이게 실제 수치를 보면은 줄질 않고 단독 주택 자체가 줄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공동주택 중에서 이제 아파트가 이제 50% 넘어가거든요. 전체 집 수요는 사람 숫자대로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할 게 없는데, 아파트라는 특수한 주거 방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그걸 막 욕망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고급화시켜서 거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나 그거는 그냥 욕망 같은 건 아니고 생활 패턴이거든요. 그런 거를 좀 선제적으로 예상하고 그런 데 대해서 거기서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강북에 보면 벌써 도로 접해 있지 않은 단독들은 이제 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신축이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그 과정에서 밸런스를 못 잡은 게 폭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빠른 균형 발전이라고 했는데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거든요. 지역이 어려워지는 거랑 수도권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 패턴과 수도권 문제, 이 두 가지가 겹치니까 특정 지역에서는 정말로 집이 부족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 지방은 어려워지는 거고, 거기에 정책적 지혜 같은 것들을 집중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크게만 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스탑은 충분하다, 그러다 보니까 집은 확 오르고 이제 특수 투기 같은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민심도 사나워지고 그런 것 같아요. 진보 쪽에서는 보통 세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세금으로 이게 부동산이 잡힐 거다라는 생각은 그렇게는 안 들어요. 미국을 보면 하와이 같은 데가 조금 세금이 낮지만 동부로 가면 되게 높거든요. 되게 한 1% 정도 많이 이제 실효세율 보는데 1%면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버블이 안 생기느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도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결국 터져서 온 거거든요. 1% 정도의 실효세율은 굉장히 높은 거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버블 생길 건 다 생기고 그렇거든요. 세금은 정상적으로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종부세는 저는 옛날부터 반대하고 지금도 반대하는 게,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딱 꺾어서 올라가고 그게 너무 크면 조세 저항이 생기게 돼 있어요. 두 개의 세금이 공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이거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조세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것과 거기 사니까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 정도와 룰을 만드는 수준이 돼야지 그걸로 모든 거를 다 해결하겠다. 저는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해결 어려울 거라고 봤거든요. 분양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고 이런 게 한 가지고 청약 저금을 들어서 청약으로 평가를 해서 주잖아요. 근데 이런 청약 제도를 지금 운영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 원형이 일본에서 한 건데, 일본도 뭐 80년대 이후로는 다 이거 없어진 제도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청약제가 박정희 유신 과정에서 이게 도입이 됐는데, 수치를 보면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60에서 보통 55% 정도가 집을 가지고 있고, 청약제가 도입된 이후로요, 또 그냥 황금률처럼 딱 그 비율에서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청약을 공평하게 하고 집을 가진 사람을 조금 더 편하게 가질 수 있게 해주자, 말은 그렇듯한데 그걸로 주택법 들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이를테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정부에서 할 거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여기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쓰는 거는 민간의 주택 공급을 하면서 일부를 떼서 하잖아요. 잉여적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방식으로 하면은 이 임대주택 스톡이라고 하죠. 총량 자체가 많이 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잉여적으로 하다 보면 10년 살다 보면 다시 이제 분양하고, 그럼 지어놓고 좀 있다 보면 다시 또 빠지고 또 짓고 또 짓고 전혀 안 늘거든요. 사람들한테 집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박정희가 했던 얘기인데, 바뀐 정권에서 그걸 잘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서 망했다 라고 생각했죠. 이제 진보라는 눈으로 보면은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훨씬 진보적이, 거기는 진짜로 노동당이나 이런 데가 집권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해서 국민들이 집을 주는 방식이 좋고 효율적인, 거기가 먼저 있겠죠. 근데 이 풀린 역사가 없어요.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거는 진보 쪽에서도 저희가 반성해야 될 게, 토지 공개념은 보수 개념이거든요. 이 토지 공개념의 연장선에서 세금을 잘 때리면 된다라는 것이 진보 쪽에서 부동산 담론의 핵심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만 갖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현 정부에서 이제 상당수 자신들 생각한 걸 시도했는데 이게 지금 벽에 부딪힌 거거든요. 그럼 다음 패러다임이 있냐? 진보적인 형태의 주택 정책에는 소셜 믹스 외에는 없어요.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같이 있어. 그거는 이제 전체 틀에서 방향해 가는 거 하나지. 그러니까 세금 말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라고 하는 그 딜레마에 부딪힌 거거든요. 위에 있는 돌 빼서 밑에 주고 그러면 또 기존 부부들이 아니 우리 힘들게 애 낳는데 왜 이래. 싱글들이 뭐라고 하면 또 그것도 또 줄게 그러면은 그럼 돈을 어디서 나.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주의자들 중에서 너무 터프한 사람이 있고 마일드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마일드 개발주의자들 정도가 지금 정권에 이제 많이 참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고치고 정비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 정부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고 특히 이제 국토부가 힘이 있을 것 같아도 경제 위로 올라가면은 기재부가 권한이 워낙 세거든요. 국토부가 여기서나 힘을 쓰지 국가의 진짜 돈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회의에 들어가면은 국토부 장관이 집 말고 딴 얘기하면은 말도 못 꺼내게 하잖아요. 네가 뭘 한다고 집이나 잘해.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택이나 이런 주거권에 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 주로 이제 금융 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큰 걸 정하니까 언제 주거 복지에서 생각이라도 해본 적 있냐라고 비판을 해도 정부에서 할 말이 없겠죠. 아니 지금이라도 잘하면 돼요. 왜냐면 벌써 봄이지만 여름, 가을, 겨울 3개의 계절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틀을 잡고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되거든요.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시스템을 그려놓고 결국은 이제 그걸 하지는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그때 있었던 많은 생각들이 다음 정권에서 녹아들고 스며들고 그렇게 간 거거든요. 어차피 이번 정권에서는 집값이나 이런 거 해결 못해요. 못하는데 해결 못하는 걸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지 않는 게 답답한 거거든요. 다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거나 뭐 논의를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아파트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생각을 더 바꿀 수 있거든요. 그 현실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논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열고 보수 쪽 사람들도 다 들어보고 업자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외국 사례도 보고 수렴해 나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면은 학자들 몇 사람 혹은 공무원 몇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더 열린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